이제 앞으로 남은 과제가 당면한 과제가 국회에 법안이 통과되는 겁니다. 이 3차 개정은 어떤 심사 절차를 거쳐 통과하게 되고 또 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뭐 2차 개정 때도 그랬지만 3차 개정안이 모든 안이 다 통과될 것이라 보이진 않습니다. 저희가 법안을 뽑아오다 보면 법안이 107페이지예요. 107페이지에 수많은 내용을 담았는데 오늘 촬영 일자 기준으로 오늘 아침에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검색을 해서 보니까 9월 27일에 법안을 내고 나서 아직 상정이 되던가 뭐 혹은 회부가 되던가 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고 그 이후에는 국정감사 끝나고 정기국회 남은 기간에는 또 예결위 싸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계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 시계가 다소 천천히 갈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히려 반대 전략으로 국회 소위원회가 국정감사나 다른 정기국회에 신경을 쓸 때 이것을 껴 넣어가지고 빨리빨리 통과도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좀 탐탁치 않은 법안 또 각 개별 상임위의 소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투거든요. 법안심사소위가 한 7명, 8명 의원이 조항 하나하나를 뜯어보는데 그런 법안심사소위에서 보기에도 좀 탐탁치 않은 조항이 제가 보기에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도 올해 연말 안에는 통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네, 전망하세요? 저도 뭐 연내에는 통과가 될 건데 과연 그 영양가 있는 특례 조항들이 얼마큼 살아날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걱정이 앞서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이제 이 강점이 있고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후발주자라서 우리가 이 과제를 선행하게 되는 거를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그 풀배팅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또 설사 이번에 조금 이제 우리 만족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제주도 같은 경우 보면 제주도가 작년 6월에 7차 개정안이 이제 제정이 됐어요. 그때도 보면은 그 쉬운 7개의 제도 개선 내용을 제출을 했는데 실제로 행안부 심사, 뭐 법사위, 기재부 등등과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반타작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욕은 높게 가져가지만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 확실히 챙기고 미진한 부분은 또 탈락한 부분은 또 다음 과제는 넘기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법안 중에 네. 쟁점 조문, 네. 쟁점 내용들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뭐 주민 체감형 법안 중에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비대면 진료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의료법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이걸 철저히 거의 막고 있는 실정이에요. 근데 강원도에 우리가 여기 이 방송에서도 의료 분쟁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기도 했지만 18개 시군 곳곳에 지금 병원 가기가 굉장히 힘든, 병원을 가기 위해서는 2시간 정도 이동을 해야 되는 거리에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를 담은 이 3차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우리 강원도에서만 특별하게 의료법의 조항을 있다 하더라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이거를 그냥 참고 넘길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댐 기금 관련해서도 지금 3차 개정안에는 강원도지사가 한수원에다가 댐 사용 징수료 또 혹은 발전 사용 징수료 다목적 댐에 대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수원이 공개를 해야 되고 그 사용료의 20%, 100분의 20분에 관해서는 댐 주변 지역 사람들을 위해 기금으로 조성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돈을 뺏어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과연 한수원 또 국토교통부나 또 환경부가 여기에 대해서 좌시할 것이냐라는 첨예한 대립이 있을 것이라 보여집니다. 네, 뭐 그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와 이거는 이제 권한을 어떻게 나눌 건가의 이제 싸움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강원도 출신 의원님들 또 우리 지사님 모두가 정말 이게 일체의 그 양보가 없다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일침을 한번 가하자면 굉장히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분들께서 기분이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정치권에 특별자치도를 가지고 각 의원들의 결국 정치력에 대한 시험대가 올랐으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제주도 3명 국회의원이 강원도 8명보다 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에는 국회의원 3분이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정말로 열심히 티격태격 파이팅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는 국회의원 8명인데 강원도 8명이 제주도 3명보다 약하다. 이런 얘기가 돌지 않도록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예. 유 위원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당연한 기대고요. 강원특별자치도 법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여야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강원도 이익을 어떻게 더 파일 키우냐의 문제니까 영동 영서의 차이 또는 당의 차이 이런 거를 넘어서서 최대한 힘을 모아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그 대한민국에는 4개 이제 특별자치도가 있어요. 제주 특별자치도, 세종 특별자치시, 그리고 강원 특별자치도, 또 올해 1월 전북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특별법이 계속 발의가 되고 있거든요. 이 뭐 현상, 뭐 이런 그 결과,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고? 네, 저는 특별자치도에서 제주, 세종, 강원은 이해를 합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영삼 대통령이 중문 관광단지를 방문을 했다가 뭐 특별하게 만들어서 특별자치도가 된 것이고, 세종시는 뭐 행정자치구역의 뭐 행정수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강원도는 접경지의 피해를 보고 상수도 보호구역의 피해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근데 충청,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자치도나 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이런 분들은 사실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뭐가 특별하게 되고 왜 가야 되는지 이해가 되진 않는데 무엇이 낙후된 것이 어떠한 거기 있는 지리적 특성이나 뭐 이러한 정치 변화 때문에 낙후된 것이 아니라 뭐가 특별하다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 특별자치도가 좀 정착을 하기 위해서는 연대할 거는 일부 연대하고, 네. 예를 들어서 뭐 댐 관련돼서 다목적 댐이 다른 곳에도 있으니까, 혹은 아니면 뭐 아까 제가 말한 송전로 관련해서 뭐 그러한 연대할 것은 중앙 정부에서 연대해서 대응을 하고요. 다만 강원도 고유의 특색에 대해서는 좀 더 지키고 더 가꿔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특별자치도가 이제 뭐 자꾸 늘어나면서 특별하지 않고 보통 자치도 아니냐. 이런 자조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특별자치도가 이제 더 확대되기 위해서는 자치도를 설치를 했을 때 실익이 얼마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 특별자치도가 특별히 더 뭐 전라북도 이외에 더 늘어날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제 뭐 불경 연합, 충청 연합, 광주 전남 연합 같이 이렇게 메가시티를, 그러니까 광역 경제권을 설정을 해서 수도권에 대항하겠다는 이러한 균형 발전 제도가 지금 이제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부울경 같은 경우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경상남도 박안수 지사가 최종적으로 이제 거부하면서 이제 무산이 됐지만, 지금 수도권에 이런 이제 초집중되는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충청 연합 구성과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이제 국회에 이제 발의가 되고 했는데, 따라서 우리가 이제 특별자치도는 자치권 확대와 균형 발전이라는 이제 공동 과제를 이제 동시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초광역 경제권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 간, 광역단체 간 연합을 통해서 수도권을 한번 제압해 보겠다라는 논리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진정한 경쟁자는 특자도가 아니라 초광역 경제협력 연합이다. 그래서 이 제도 추이를 잘 보고 다른 지역의 동향을 잘 보면서 그에 따른 우리의 생존 전략, 또 대응 방안을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 변호사님, 이런 상황에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추구해야 될 전략, 방향 어떤 거라고 좀 보세요? 지금 미래 첨단 산업 글로벌 교육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데,
사실 본연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광 자원, 또 농업 자원, 임업 자원에 대해서도 본연의 특색을 살리는 특례도 개발해야 되지 않나. 어떠한 관광 특례나 혹은 농업 특례. 농업 특례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농산물이 굉장히 한정적인데 외국산 농산물 중에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고 우리 국민들의 건강에 맞는 품종 개량을 할 수 있는 농산물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강원도의 권한으로만 갖고 와서 이것을 품종 개량을 할 수 있게 뭐 이러한 특례가 있으면 좋겠다 보여지고요. 결국 본연의 색깔도 절대 잃어서는 안 된다. 네. 미래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본연의 사업을 지키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자치단체장과 의원을 직접 선발을 하고 있죠. 더 나아가 특별자치시도가 출범하면서 나날이 자치분권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치분권, 왜 이게 좀 중요한 건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선진국은 연방제 국가이거나 또는 이제 분권 국가를 다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의 권한을 과감하게 배분하고 있고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원 배분 과정에서 지역의 역할, 지역의 파일을 다 인정을 해주면서 국토의 균형 발전을 꾀하고 또 그리고 정치 공동체의 권력 구조의 어떤 이 평균화 이거를 추구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자치분권이라는 이 흐름은 선진국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가 반드시 네. 통과해야 할 이제 관문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따라서 우리가 새로운 지방 시대를 여는 책무가 우리 강원도에게 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도의회와 시민사회에서의 그 염원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제도권이 받고 정치권이 이거를 입법을 하고 있고 이게 중앙정부 주도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제주도는 중앙정부가 주도했지만 그래서 우리는 민중심의 특자도 설립이라는 꿈을 계속 밀고 나가면서 새로운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모델을 우리 강원도민들이 저는 만들어내야 하고 해야 한다고 보고 또 만드는 과정이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게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전쟁이 빈번하거나 외세의 침입이 있으면 중앙 정부가 발달이 되고요. 좀 평화로우면 지방 호족들이 뭐 힘이 세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라는 핑계로 뭐 여러 가지 법령에서 중앙 정부가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나라 분단 이후에 한 70년 역사에서 지방 소멸이 가속화가 되고 대한민국이 발전이 좀 더 더디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방 분권은 사실 민주주의의 마지막 끝에 방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민주주의가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정보의 나눔, 또 권력의 나눔인데 결국 지방이 각자 특색을 갖고 있잖아요. 그 특색은 지방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자치를 하면서 거기에 맞추면 정치와 정책을 도입해야 되기 때문에 자치분권은 반드시 필요하는 것입니다.